안녕하세요. 나홀로 개인위생 박시영 변호사입니다. 저번 영상에 파산에서도 중지나 금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중지명령을 말씀드린 참에 중지명령이 개인위생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을 보겠습니다. 이게 재미없고 딱딱하지만 그래도 법 규정이 기본이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593조 중지명령, 법원은 개인위생 절차 개시에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지와 금지에 관한 근거 규정이고, 보통 중지는 강제 집행에 관한 것이고 금지는 추심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제 알고들 계시는데, 중지와 금지의 대상은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 한 강제 집행, 감유, 가처분 이 대상이고, 또 3호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임의 경매죠. 금융기관에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신청하는 경매가 이제 다 중지나 금지의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4인 가구가 있고 유일한 재산이 집인 가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령 5억으로 아파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근로소득 내지 사업소득을 영위하시다가 생활이 어렵고 해서 회생을 진행을 하는데, 담보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4억으로 가정을 합시다. 4억 담보 잡혀 있고, 담보가 결국 채권 최고액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130%로 설정이 되니까 실채무가 3억인데 채권 최고액은 4억으로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보통 1금융권에 맨 처음 설정을 하니까 1금융권이라고 가정을 하면, 1금융권은 2번만 연체하면 바로 연체 처리해서 임의경매를 신청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실채무가 3억이고 최초 이율이 5% 이하인데 2번 연체해도 이게 한 1억 정도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매가 들어와 버리니까 되게 당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이것을 좀 더 여유를 줄 수 있는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대환을 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회생을 신청해서 중지를 받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막고 그 뒷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급하게 경매를 막았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거주지가 제주였어요. 그래서 제주에 이제 회생 신청을 해야 됐고, 상황이 제주도에 가족분들의 사업체가 있고, 이분은 서울하고 제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김포에 아파트가 한 채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경매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를 만나기 전에 부단히 이 경매를 늦추고 막으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경매 정지 신청도 하고 경매 절차 내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시다가 저랑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어차피 그 회사 채무, 자기 아버님 그리고 집에서 운영하는 회사에 뭐 이사로도 되어 있고 뭐 본인 일도 하고 해가지고 연대보증권도 많고 채무가 꽤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금이 잠깐 막혀 있어서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그게 실패하면 플랜 B로 회생을 고려를 해 보시라. 그리고 회생을 하면 일단 당장 들어온 경매를 막고서 대비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회생을 부랴부랴 이제 진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힘들었던 게, 이분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게 4월 말이었어요. 4월 말에 결정을 하고 저희가 서류 안내를 했고, 그래서 준비를 쭉 하시는데 뭐 채권 수도 많고 오래되기도 했고 또 바쁘시다 보니까 준비를 한 12, 13일 이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주말까지 해서 작업을 하고 일요일에 서로 채권을 맞춰보고 17일에 접수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 경매 그 일자, 매각기일, 그 사람들이 가서 돈 얼마 쓰고 입찰하는 날짜를 매각기일이라고 하는데, 매각기일은 25일이었던 거예요. 17일 날 접수를 하고, 중지가 이 정도면 나올 수 있겠다고 기대하지만 사실 확실한 건 아니었고, 또 게다가 19일이 껴 있었잖아요, 휴일이. 그래서 접수를 하고 저희가 계속 이제 클릭을 해봤어요. 접수를 한다고 해서 바로 법원에 연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17일날 접수를 했지만 재판부가 배당이 되어야 이렇게 지금 재판부가 돼 있죠. 접수를 바로 하고 나서는 재판부가 배정이 안 돼요. 그러면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20일 날 재판부가 딱 배정이 되더라고요. 휴일 다 지나서.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전화를 했더니 실무관한테 사정 설명하고 사건 번호 뭐다 라고 하니까 바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방금 서류 받았는데 전화 주셨다고. 그래서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다음 주 화요일이 매각기일이다, 이거 중지가 꼭 필요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판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겠다 라고 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중지가 나왔어요. 다행히 잘 봐주신 건데, 이게 보면은 특이한 게 이제 5월 17일 날 신청서 접수하고 같은 날 금지와 중지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중지 명령이 20일 날 나오고 금지는 25일 날 나왔어요. 이게 보통 중지와 금지가 같은 날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정을 하니까 중지를 일단 당장 내주신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러면 이 중지가 나왔으니까 이제 경매가 정지되겠네. 또 이건 아니에요. 이 회생 절차는 제주에서 했고 경매는 부천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경매 법원하고 회생 법원하고 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를 받았다는 거를 경매 법원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심지어 같은 법원에서도 가령 인천에서 경매도 진행되고 회생도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인천 법원이 서로 아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경매법원에 따로 얘기를 해야 되고 20일날 다행히 중지를 받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촉박을 하니까 20일날 당장 그 중지 결정문을 경매법원에 보내고 가장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팩스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등기를 보내서 21일날 수령을 하도록. 그래서 그 사건이 이렇게 이제 급하게 돌아갔는데 이 경매 사건에서 집행정지를 받고 지금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되면 이분은 사업을 다시 계획대로 하셔가지고 자금이 풀리면 다시 변제를 하고 원상태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플랜 B로 준비했었던 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집은 정리하고 이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죠. 이게 그러면 중지가 뭐 항상 나오느냐?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법에 보면 법원은 개인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제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상당히 불친절한 조문인데, 그래서 실무에서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로는 집이 유일한 부동산 재산일 때 중지를 잘 내줍니다. 그래야 채무자의 생활이 보호가 되겠죠. 그런데 반면 주택이 여러 곳이고 하면 한 군데 경매가 들어왔다고 해서 꼭 중지를 해줘야 될 당위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중지가 잘 안 나오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재신청일 경우에 중지가 잘 안 나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신청이라고 해서 중지를 안 내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지만, 이것도 법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서울은 그래도 재신청이라도 중지를 잘 내주고, 뭐 수원이나 뭐 대구, 인천 같은 경우는 좀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법원에서는 최근 채무의 성질을 좀 따져가면서 중지를 내주기도 해요. 회생 절차에서 중지 명령을 활용을 하면 여러 가지 실익이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처럼 신청하고 중지를 받아버리면 이후에 개시 혹은 인가할 때까지 당장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생 절차 내에서 보호를 받고 이때 원래 의도했던 사업이 잘 되고 상황이 풀리면 급한 불을 끄는 상태에서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죠. 이런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도 있고,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이거를 팔 수가 있어요. 팔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가령 5억짜리 집에 3억짜리 대출이 잡혀 있는데, 이게 감정가에 의해서 은행에서 대출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이란 거는 결국 몇 년 전 거고, 은행에서 또 보수적으로 잡고 시가를, 그러면은 그때 뭐 한 6억 가치가 있는 거를 5억으로 잡아놨고 대출은 3억이 나갔다 치면 지금은 그 6억 하던 게 8억, 9억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아무리 이게 강제 집행이 들어왔고 경매에 들어갔지만 그 상황을 인지하면서 매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매각을 해서 그 얻은 자금으로 다 채무를 정리하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저런 방법이 안 되더라도 이사를 가고 다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장점이 있어요. 그게 중지 명령이 원래 의도했던 바기도 하고, 저희가 했던 케이스 중에 최근에 이제 안양에서 하신 분인데, 이분이 중지 명령이 꼭 필요하다고 정말 사정사정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왠가 봤더니 안양의 학군지에 계신 분인데 이분 자녀가 고3이었던 거예요. 그게 작년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였는데, 이 집에서 수능을 무사히 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그분이 이제 개인회생 신청하고 중지를 받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분은 또 다행히 그 사이에 사업이 다시 이제 잘 되셔가지고 거래처에서 수금도 받고 해서 회생 절차를 취하하고 무사히 해결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생 절차의 부수한 결정인 중지 명령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잘 나오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회생 절차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보다 다양한 솔루션,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